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준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아침 인사 건네주고 계시는데요. 이석기님, 저보고 왜 웃냐고. 반할까봐. 웃으면 복이 와서 웃고 있어요. 너무 70년대 버전인가요? 저희는 웃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찌푸리는 진행자가. 것보다는 네. 낫잖아요. 그다음에 문영식님이 변호사님, 기자님, 굿모닝 이렇게 또 오늘도 수고하라고 감사합니다. 인사 건네주셨네요. 굿모닝입니다. 네,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자, 첫 번째 뉴스 가보죠. 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 씨가 의료법 위반 무혐의 받은 부분에 대해서 뒤집을 만한 증언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추미애 장관이 지금 수사 지휘권을 행사함에 따라서 검찰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다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최근 이 장모인 최 씨의 동업자를 소환을 해 다시 증언을 들었는데 JTBC 보도에 따르면 이 동업자가 윤석열 총장 장모가 검찰에 제출했던 책임 면제 각서가 허위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잘 알려진 것처럼 이제 5년 전에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최 씨를 제외한 동업자들을 기소했지만 최 씨만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요. 해당 동업자들은 재판에서도 유죄를 받았습니다. 예. 최 씨가 당시 기소를 피할 수 있었던 게 이 병원 운영과 관련해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 각서 덕분이었는데요. 검찰은 이 각서를 근거로 최 씨가 실제 병원 운영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당시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JTBC가 이 동업자를 통해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각서를 동업자 자신이 써준 게 아니라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라는 겁니다. 5년 전에도 같은 주장을 했지만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네. 다만 이제 장모인 최 씨 측은 대리인을 통해 입장문을 보내고 당시에 이 각서를 동업자에게 직접 받은 것인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면서 인감 도장이 찍힌 공증을 받은 서류가 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주장은 이게 위조된 각서인데 네. 위조된 각서를 근거로 최 씨에 대해서만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하나 더 봐야 됩니다. 예. 이 각서를 갖고 무혐의를 내렸는데 그 각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각서는 뭐냐면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지지 않겠다. 그렇죠. 그 민사적 부분은 뭐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있는데 형사 책임이라는 거는 사인 간에 각서를 해서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국가가 개인한테 주는 형벌권이거든요. 면제가 안 됩니다. 예컨대 같이 절도를 하면서 그 너 중에 우리는 다 체벌 받지만 한 명은 빼주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끼리 의미가 있는 거지 국가 형벌권이 정지되거나 작용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상했어요, 사실은. 말씀 듣다 보니까 그렇네요. 법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문제가 생겨갖고 형사처벌을 받으면 너는 빼줄게. 말이 안 되죠. 이 얘기잖아요. 세 명 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국가 형벌권은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그렇네요. 그때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더더군다나 그 각서를 통해서 무혐의를 했는데 그 각서조차도 위조였다라는 게 나온 거거든요. 두 가지 문제가 지금 중복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그 초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진짜로 위조된 각서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부터 따지려고 했는데 네. 설령 그게 진본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그럼 이 각서를 근거로 무혐의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 지금 박준 변호사 말씀 이거잖아요. 좀 뭐 상식에 가깝거든요. 저희 법 쪽에서 봤을 때는 민사는 뭐 당연히 각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형사는 그렇죠. 그게 적용되기 어려운데 그걸 갖고 무혐의를 해줬던 게 이상한데 어허. 좀 더 나아가서 그것도 위조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예. 상당히 좀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초점을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주 상식적인 차원이라고 제기를 해주셨는데 왜 그러면 검찰은 그렇게 그러면 결론을 내렸느냐 당시에. 그래서 문제죠. 이거잖아요. 결국. 검찰이 5년 전에 불기소 처분할 때 아마 이 다른 사람들이 계속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이 각서를 통해서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각서를 아주 유력한 근거로 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거거든요. 네. 그 부분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위조도 위조지만요. 예. 당시에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전화 조사만 하고 넘어갔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그때의 논리는 윤석열 총장의 장모인 최 씨는 이 의료법 관련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제 그 이득을 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업자들에 의해서 사기를 당한 피해자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내부적으로 내린 것 같고 당시에도 이제 그 사실 청문회 등에서 문제가 제기됐을 때 여당 의원들은 그런 식으로 방어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이 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공수가 뒤바뀌긴 했는데 네. 당시 검찰 수사가 왜, 그러니까 물론 뭐 수사를 엄밀하게 한 끝에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사 과정에서조차도 좀 왜 최 씨만 유독 전화조사만으로 끝냈는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지에 대해서도 좀 절차상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럼 윤석열 총장이 당시에 혹시 내부적으로 개입을 했던 건 아닌지 그렇죠. 위력을 행사한 건 아닌지 이 부분도 좀 그러니까 엄밀히 뭐 따져봐야 될 것 중 애둘러 하나겠죠. 갈 이유 없이 왜 검찰이 그러면 그때 그런 결론을 내렸느냐. 그럼 이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존재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영향을 끼쳤는가. 네. 이거잖아요. 그 부분을 지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을 다 놓고 봐야 되는 거. 일단 그럼 5년 전이면 2015년이 되는 건데 네. 이때는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그때 국정원 사건과 수사다가 문제가 돼서 계속 이제 그 네. 돌던 한직을 돌던 때이기 네.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뭐가 또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네. 이런 가설이 하나가 성립이 될 수가 그렇죠. 있고 예. 또 한 가지는 그럼 이때 그 수사팀이나 수사팀을 지휘했다는 지휘 라인이 누구인가를 보면 윤석열 총장과 또 잘 아는 검사였느냐 아니었느냐. 맞습니다. 요걸 또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되는 거고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당시는 중앙지검장도 아니었고요. 네. 지금 정부 들어서기 전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직접 뭔가 힘을 행사하거나 했을 가능성은 좀 적어 보입니다. 네. 다만 검찰 내에서 이 검찰 우리가 남이가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검찰끼리 또 검찰 가족에 대해서 수사를 할 때 예. 어떤 모르는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행자가 지적했던 그 당시에 수사했던 검사라든지 네. 라인이라든지 예. 그런 것들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결정 자체가 이상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싹 다 처벌받았는데 예. 똑같은 공범이 어떤 면제 각서를 하나 근거로 해가지고 처벌 안 받았던 이유가 뭔지가 그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결혼은 2012년에 했기 때문에 장모 사이 관계는 이미 이 당시에 이제 성립이 되어 있던 관계였던 거고요. 다만 이제 그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그 두 가지 가능성, 그러니까 양면의 가능성을 네. 좀 함께 봐야 되는 건데 요번에 이게 이제 수사가 다시 이루어진다면 이제 그런 거 철저하게 캐낼 수 있는 거냐, 네. 요걸 좀 봐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수사 라인하고요. 네. 그 사람을 불러서 물어보면 돼요. 이게 본인 각서를 이걸 근거로 했는지 진짜로 네.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예. 각서의 어떤 법적 의미가 뭔지 질문해 보면 검사가 답을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더 이제 뭐한 것은 그때 당시 동업자가 이거 위조된 거라고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묵살했다는 거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예. 거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들여다보면 예. 지난 5년 전에보다는 상당히 어떤 진척된 부분으로 이 실체에 좀 접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이제 그때 당시 수사팀에서 이게 이제 그 의료 지원비 이런 것들 부당 수령하고 이런 문제잖아요. 네. 의료법 위반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러니까 쭉 해보니까 그 윤석열 총장의 장모는 개입한 그 혐의가 없더라, 아예 행위가 없더라, 뭐 이렇게 결론을 내렸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이것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거라면 사실 그런 것도 뭐, 해명이 돼야 되죠. 그럼 근데 그럼 이거 무혐의 결론은 당연한 결론이 되는 거죠. 면제 각서를 근거로 이제 만약에 내렸다면 이제 그건 계속 말한 것처럼 좀 이상하다라는 그거는 거죠. 좀 이상하다. 요 점을 좀 분명히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소위 검언 유착 사건을 수사하던 도중 이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여 논란을 빚었던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정진웅 차장검사가 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했다라고 보고 수사 3개월 만에 재판에 넘긴 건데요. 네. 서울고검은 기소와 별개로 감찰도 계속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사자인 정진웅 검사는 이번 기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기자단에 이제 입장문을 보내서 독직폭행 혐의 기소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한 직무집행 행위에 대해 폭행을 인정해 기소한 것이라면서 수긍하기 어렵다라고 맞섰습니다. 정당한 직무집행이며 향후 재판에 충실히 임하여 당시 직무집행 행위의 정당성에 대해 적극 주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정준웅 부장검사는 쌍방 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건데 지금 서울고검의 결론은 일방 네. 뭐 이런 거라는 거잖아요. 정당한 직무집행이었으면 독직폭행이 되기 어려웠겠죠. 네.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소는 됐는 거고요. 네. 본인 독직폭행을 한 걸로 일단 된 잠깐 거고. 독직이 뭔 뜻이에요? 그냥 직무에 임해서 수사 직무에 임해서 폭행 행사를 했다라고 직무를 봅니다. 행사하는 과정에서 예. 폭행을 했다. 그러니까 직무를 더럽힌 거죠. 그렇죠. 더럽힐 더럽혔다고 독 보는 해가지고. 거죠. 아, 예. 뭐 네. 한자어라서 예.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직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폭행 협박을 했다. 그게 특가법상의 독직폭행죄가 네. 되는데 네.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게 그 부분 같아요. 그렇다면 한동훈 당시 검사는 압수수색에 대해서 정당하게 방어를 했는지 그거는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가 있거든요. 또 그렇게 되는 건가요? 둘 다 성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서울고검은 정준웅 현재는 이제 차장검사죠. 강주 차장검사입니다. 기소를 한 거죠. 근데 한동훈 지금 제대로 감찰에 응하지 않고 있고요. 예. 만약에 이게 사실 한쪽이 무조건 기소가 됐기 때문에 한쪽이 기소가 안 된다고 또 가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이쪽도 폭행이고 저쪽도 정당한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좀 한편으로는 한동훈 검사의 기소 여부까지도 우리가 지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보시는 저는 겁니까? 분명히 남아 있다 봅니다. 그래요? 그럼 그걸 같이 기소를 하지 이렇게 그러니까 정준웅 차장검사만 기소를 하나요? 이런 경우에? 시간적으로 둘 수도 있고요. 네. 증거 확보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법리 판단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정진웅 차장 같은 경우는 좀 확실하다고 본 것 같아요. 잠깐만,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이 정당해야 된다라는 게 전제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독직 폭행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근데 아닌 게 그런 되는 부분들은 뭐 완벽하게 정당하냐, 완벽하게 불법하냐 이런 것들 다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 인식 부분도 봐야 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아직 남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거저거 떠나서 아직 그 못 푼 거죠? 못 풀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의 그 핸드폰. 그거를 지금 못 풀었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못 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왜 협조를 안 할까요? 그래서 그 안에 뭐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을 수도 있고 네. 그 한동훈 검사 갖고 있는 그 기종이 예. 뭐 미국 기종입니다. 아이폰입니다. 예, 뭐 기종 몇 개 없으니까 그 사과? 안 풀립니다. 네, 사법폰이요. 이 지난번에 그 검찰에서 그 수사관 그 울산 사건 관련 수사관 네. 그걸 푸는데 이스라엘 사람 불러가지고 몇 개 6개월이 소요가 됐거든요. 이스라엘 프로그램. 예. 예. 지금도 뭐 아마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게요. 갑자기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던 거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유심칩 확보하려고. 그걸 줬으면 뭐 그런 일이 안 생겼을 건데 아마 뭐 제가 이제 판단하건데 예. 정진웅 당시 부장 검사가 착각했을 가능성이 커요. 예. 이게 뭐 그게 아닌데 그걸로 오인하고 날라가지고 이렇게 폭행 같이 돼버린 것 같거든요. 사실은 이 사람이 착각을 하지 않았으면 뭐 검사가 자기 검사를 또 때리거나 이럴 리는 사실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본인이 오인을 하고 이 비밀번호 뭔가 잘못될 것 같다고 판단하고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난 걸로 지금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제가 왜 이걸 여쭤보면 지금 이동재 기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그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이 풀리지를 않고 만약에 휴대폰이 풀려가지고 이동재 기자고 뭔가 오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만약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네. 이제 공모여행 강요냐 이동재 기자의 아니면 그냥 혼자 그렇게 한 것이냐에 따라서 이게 판단이 달라지죠. 완전 되는 달라지죠. 거잖아요. 추가 기소가 되겠죠. 그러면 만약 된다면 이게 네. 풀리지 않으면 결국 이동재 기자의 어떤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 걸려 있어요. 수사에 이제 정확하게 협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동훈 네. 검사가 예. 지금 상황에서는 이동재 기자 재판도 예. 혼자 단독 범인 것처럼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검찰이나 이런 데는 단독 범은 아니고 그냥 불쌍의 검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이 증거 연결고리를 지금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답보인 상태라고 봅니다. 네, 아무튼 뭐 이거저거 다 떠나서 검사와 검사 간에 이루어진 활극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희화하는 것 같고 폭행 사태잖아요. 네. 네, 그렇죠. 이건 있을 수는 없는 일인데 그게 그렇죠. 벌어졌던 것만은 분명한 사실. 그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독직 폭행이 맞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니까. 기소가 된 걸로 보입니다. 이게 독직 폭행으로 검찰 간부가 이렇게 연루가 된 것 자체가 처음이기도 처음으로 알고 하고요. 이게 있거든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좀 유의미한 예시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앞으로. 그러게 말입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방송통신위원회 MBN 행정처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방통위는 이제 MBN 경영진을 상대로 오늘 의견 청취를 한 번 더 갖고 이르면 오는 30일 행정처분을 의결할 방침인데요. 그래서 승인 취소냐 영업정지냐 이 기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 청취 자리에는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과 류호길 MBN 공동대표가 참석할 예정인데요. 네. 어느 쪽으로 결과가 나오든 종편 출범 사상 뭐 상당히 좀 큰 방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고요. 네.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MBN이 지금 이제 방송법 18조를 어겼다라는 지금 걸로 돼서 지금 방통위의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그러니까 방송법 18조는 방송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받았을 경우에 이에 대해서 처분을 내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2011년도 종편 최초 승인을 받을 때 MBN이 자본금 3천억 원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네. 600억 원 강한을 이제 이 정도로 대출을 받는 거를
임직원을 동원해가지고 차명 투자로 돌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또 재무제표에도 허위로 기재를 함으로써 사실상 분식회계로 지금 판단이 내려진 건데요. 예. 이제 미디어 오늘 등 보도에 따르면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의 의견은 승인 취소와 영업 정지에 관련가 있다라는 거고요. MBN도 지금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 감경에 초점을 좀 맞추고 해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승인 취소만은 맞겠다. 네. 안 되고 위법은 뭐 확실합니다. 영업 이거는. 정지라면 네. 뭐 어떻게 하겠는데 승인 취소만은 좀 말아주세요 이런 겁니까? 이거를 위법이 아닐 수가 없어요. 2011년도에 뭐 방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했고 그걸로 또 처벌까지 다 받았습니다. 대표들이. 예. 또 2017년도 재승인 받을 때도 이런 상태로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피할 방법은 저는 없다고 보는데 예. 다만 영업 정지냐, 영업 정지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승인 취소냐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MBN이 바라는 거는 그래도 영업 정지 중에 좀 약한 걸 받고 싶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럴 때 뭐 간단한 거 있잖아요. 법대로. 법대로 하면 취소에 가깝죠. 그러니까 이제 승인 취소하면 되잖아요. 네네네. 뭐 지금 법적으로 뭐 조건은 뭐 갖추고 있죠. 충분히 갖췄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요하게 언론 관련 시민사회 단체들에서는 이 경우에도 만약에 승인 취소가 아니라 이게 좀 봐주기식의 처분이 내려지게 되면은 방송법을 오히려 지금 방통위가 무력화시키고 있는 거다라면서 방통위를 상대로 소송전을 하겠다라고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방통위 상당히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게 그 사안의 성격이 심각한 게 위법이라고 해야 합니까? 불법이라고 위법과 불법의 차이가 뭡니까 진짜? 얘기 나온 김에. 얘기는 뭐 복잡하시긴 한데 네. 법질서 전체에 반한 행위는 불법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예. 이 불법 중에서도 여러 뭐 어떤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는 위법하다고. 그럼 이거는 불법입니까? 위법입니까? 둘 다 표현되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불법하고 불법한 위법하기도 하고요. 방법으로 설립 승인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뿌리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라는 거죠. 이게 승인 취소 사유하고 영업 정지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약간 고의가 있는데 실수도 있고 뭐 그리고 뭐 좀 중대한 과실이 부족할 때 그럴 네. 때는 정지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고의고요. 안 되니까 그냥 차명으로 자기 임원들 불러가지고 550억, 600억 그냥 한 거거든요. 네. 분식 회계까지 해버렸고 이거는 뭐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취소를 할 수 기준상으로는 취소가 되는 게 맞아 보입니다. 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이러면 방송국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일자리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방송국에 네. 있는 직원들이라든지 네, 네. 또 시청자의 시청권 같은 것까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방송법에 어떤 게 있냐면 승인 취소가 된다 해가지고 바로 방송국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1년간 유예를 시켜줘요. 그다음에 승인 취소를 하더라도 MBN이라고 하는 뭐 그러니까 타이틀이야 바뀌겠지만 네. 다른 데서 인수를 해가지고 다른 어떤 종합 편성을 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은 네네네. 그 시청자들의 그러니까 시청권이라고는 쓰는 그러니까 중대한 변수는 그렇죠.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예. 사안의 성격에 맞끔 그러면 승인 취소로 가느냐 영업 정지로 가느냐 무엇이 적정한 것인가의 문제만 남은 거죠. 그게 문제인데 예. 계속적으로 시청권에 다른 얘기를 많이 하죠 지금. 근데 영업 정지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통상 그냥 문 닫는 거 그 특정 기간 동안 1개월 영업 정지하면 한 달 동안 가게 문 못 여는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방송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업 그러니까 정지라는 방송사 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 정지를 하게 되더라도 뭐 그 영업 정지 기간 동안 아무것도 못 한다 이런 게 아니라 보통 일반적으로 시간대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어떤 특정 시간대에는 방송을 송출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시간대는 이제 광고나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자막이라든가 그래서 지금 방송법 위반으로 방송 정지되었음을 고지하는 식으로 이제 하도록 이제 그 권고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표 그 롯데홈쇼핑 같은 경우에 이 비슷한 사안 때문에 6개월간 하루 6시간의 그 방송 그러니까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프라임 시간대, 그러니까 그렇죠. 롯데홈쇼핑으로서는 상당히 좀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이 시간대에 처분을 받게 되어가지고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여기서 롯데홈쇼핑이 이겼었습니다. 그러니까 처분 자체는 할 수 있는데 사유에 비해서 너무 과하다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새벽 시간대 6시간으로 그렇죠. 옮겼고요. 새벽 시간대면 뭐. 근데 이제 보니까요, 많이. 근데 홈쇼핑 입장에서는 그 새벽 시간대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매출에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또 2차 행정소송이 또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또 이제 집행까지는 되지 않고 있고 이 결과에 따라서 또 달라질 것 같긴 하여간 하거든요. 특정한 시간대에 방송을 못 내보내게 하면 이제 광고가 그만큼 이제 매출이 줄어드는 줄어드니까 거니까. 수익이.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각을 돌리면 이 MBN에 대해서 방송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해서 다른 언론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거다.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MBN으로 가는 광고 물량이 어떻게 이제 도느냐가 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광고만이 아니라 시청률 경쟁이 무한 경쟁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게 또 여파가 어떻게 되느냐.
이해타산 부분에서 아마 또 광고 바라보고 있을 파이는 거다. 일정하니까요. 그 네. 빠지면 딴 데로 갈 건데 근데 또 하나 더 있어요. MBN 말고 다른 종편 회사도 두려울 수 있어요. 조건부 재승인 받은 데가 또 있거든요. 항상 항상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건 첫 그렇죠. 걸음 떼는 거죠. 여기서 만약 승인 취소나 영업 정지가 나오면 그게 또 그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TV조선 같은 TV 경우도 조선입니다. 예. 네, 뭐 지금 그 조건부 상당- 승인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채널에도 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MBN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느냐가 네. 그 여파가 하나 이제 이게 선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다른 나머지 종편이 종편도 눈을 빨갛게 뜨고 볼 겁니다. 그렇죠. 광고도 광고지만 음, 이게 광고를 좀 받다가 우리도 그래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30일이 주목됩니다. MBN이 어떤 처분을 받게 돼 단기적으로는 다른 종편들이 큰 이익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칼이 자신들에게 올 수도 본인들한테 있다라는 할수 있는 생각에 거죠. 마냥 좋아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좀 많이 긴장될 것 근데 같습니다. 아무튼 MBN은 뭐 어떤 식으로 결정해도 뭐 정치 탄압이라는 얘기는 못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건 법 위반입니다. 뭐 말할 게 없어요. 글쎄요. 야당에서 나올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우신 기자, 박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